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은이 대섬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이 대섬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번호 제1016호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이익 공공기여 검증에 대한 정의하고 시장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를 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 조례안과 근거 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난 12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민간 공동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정안 도시개발법 주택법이 통과하여 본회의에 의결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공공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 있고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재정 운용 기조상 새로운 기금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재정 운용상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재정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 울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은 상법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에 따라 울산도시공사의 대주주인 울산광역시에 기입배당되고 있으며 해당 이익금은 울산시 세입으로 납입되어 다양한 시 정책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용도가 제한되는 기금으로 조성할 경우 특정 사업 임대주택 공급, 특정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 회계에서의 재원 축소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성정입니다. 의안부로 제1016호 울산광역시 개발이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제하면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했으며 입법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시민환원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개발이익 시민환원 기금 설치와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제70조 규정에 따라 채비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을 도시개발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서 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제를 통해 기금이 설치되면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 지역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을 위한 용역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공공사업에 한정하여 재투자가 이루게 되므로 공공개발 이익금의 시민환원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공이 주도하는 각종 토지사업에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투명하게 환수 운용하고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사회적 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여기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도영 의원님과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개발사업은 제70조 규정에 따라서 채비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시민에게 환원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개발 이익금을 시민에게 환원하지 않고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네, 어떻게 쓰여졌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민들에게 개발 이익금을 환원하겠다고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도시개발 사업을 주로 하는데 근데 도시공사가 될지언데 여기에 필요한 이제 예산들은 저희들 일반 회계에서 이제 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발생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이제 개발 이익금이라는 형태로 일반 회계, 우리 시 일반 회계로 편입이 돼서 이제 다양한 정책 사업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의원님 제가 좀 드리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도시개발법 제70조에 보면 그리고 이제 집행 잔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기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자체가 저희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은 일반 회계에다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또 체감할 수 있고 이 사업에 또 낙후된 그 지역에 개발을 하면서 낙후된 것들을 좀 개발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개발 사업에 특별회계 계속된다는 이유,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왜 이유, 그다음에 기금 운영 수익금을 사용하는 이유, 예. 그다음에 기금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낙후 지역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특별회계 기금의 개발이익의 수익금 중 집행 잔액을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법 제70조에 따르면은 이제 특별회계에 따로 담아서 운영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 이 기금의 그 수익의 어떤 재원은 이제 도시공사의 이익 배당금, 그리고 기금 운용 수요, 특별회계 전입금, 그리고 개발이익 등이 그밖에 수익금으로 되어 있고요. 기금 운용에 대한 거는 이 기금으로는 이제 그 임대주택 공급 사업,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 지역 개발 지원 사업,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낙후 지역 개발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낙후 지역 이제 그런 집행부에서 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제일 급한 데다가 이 기금을 이제 직접 운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예. 어떤 낙후 지역을 우선순위를 하는 거는 이제 뭐 집행부가 판단할 일인데 일단 이 기금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설명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번호 제1016호 울산광역시 개발이 시민 환원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고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와 회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운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이바지하고 지역 주도의 에너지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 방향과 기본 원칙의 에너지 복지 시책 추진을 포함하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과 에너지 복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과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 조례안과 근거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에 나서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기진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흠용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에 지역 주도의 에너지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하여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시의 에너지 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 의회 입법정책 담당관실에서 접수된 초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015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 있게 생략하겠으며 입법회의 결과 제출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하여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의 기본 방향과 기본 원칙을 에너지 복지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복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용어를 정의를 추가하였고 에너지 복지 사업과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설명됩니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 9월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강화와 극심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위, 더위, 고통 없는 에너지 복지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잦은 폭염, 한파 발생 등 기후변화로 에너지 구입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에너지 복지 정책 시행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도록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도영 의원님과 혁신산업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께서 이 수정 동의를 해줬다는데 에너지 복지센터 전국에 있습니까? 전국에 어디에 이런 게 설치된다 혹시 있습니까? 가장 이야기 아시는 분 이야기해 보시죠. 집행부에 수정 동의를 해줬다니까 원안대로 한다니 에너지 복지센터라는 게 전국에 어느 도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근데 얘는 있습니까? 에너지 복지센터라고 정확한 명칭은 일치하는 건 없지만은 지금 그 경남하고 부산에 그런 기능을 가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런 기능에 정확하게 예. 부산 경남의 그 명칭이 뭡니까?
센터를 만드는 게 그 명칭은 뭡니까? 그 기능을 하는 정확하게 부산의 어느 부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명칭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냥 대충 넘어갈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저희들 제가 아까 말을 좀 실수를 했는데 에너지 복지 센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에너지 복지 센터입니다. 어디가 예? 지금 부산, 경남, 제주가 그렇습니다. 부산, 경남, 제주에 예. 혹시 부산, 경남, 제주 이게 혹시 가까운 뭐 부산을 봤을 때 이게 복지센터의 연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그 에너지 복지 센터를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 사회 서비스원 거기에 하나의 그 팀으로 넣어서 추진할 사회 서비스원이 아직 출범도 안 했잖아요. 지금 어제 그 이사회를 개최했고요. 예. 12월 29일 날 정식 개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고 해가지고 회람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전체로 사회 서비스원 자체도 전체적으로 진행 상태가 미비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사회 서비스원에 넣을 거다 이런 정책적 변화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지금 사회 서비스원이 지금 그 복지 관련해서는 사회 서비스원을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온지 아십니까? 봄하고 여름 사이에 저한테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람이 됐을 때는 한참 뒤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회 서비스는 지어가지고 센터를 하겠다. 센터라는 이 기능이 우리가 글자도 않은 센터는 아닌 거 아시죠? 센터가 얼마나 막중한지 아시죠? 예. 그래서 수정 동의를 했다게 그러면 이 센터에 대해서 있습니까? 인정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센터를 문구에 했으면은 센터를 설립한 거지. 방금 말씀한 거는 뭐냐면은 업무 자체가 그쪽에다 이관을 하는 거거든. 센터라는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 그렇죠. 지금 센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회서비스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서비스원으로 했다 치면은 센터라는 자체가 필요 없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수정 동의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게 필요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집행부나 의원들이 그 당시 의원들이 이거를 개정해야 될 문제지. 기능이 기구가 또 확장돼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 복지 센터는 사회 서비스원의 하나의 팀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처음부터 에너지 복지 센터의 인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사회 서비스원 자체가 일종의 센터 아닙니까? 예, 자꾸 큰 개념이죠. 말 갖고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이 하고자 하는 정확한 일의 기능적인 목적에 대해서 딱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명칭은 센터라는 독립기관으로 보이지만은 그거는 과장님이나 저나 지금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는 것은 하나의 기관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래 보면은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기관이거든. 센터, 행복드림 센터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지? 말기업지원단 그것도 센터거든요. 그리고 울산융합원 원이지만 원하고 센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수정 동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랬거나 단순하게 업무만 조례가 이렇게 지원센터가 되어 있으면은 행정부에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사회 서비스원에 들어갔다 칩시다. 기능이 확장될 거 아니에요. 업무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기능이 이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지금 이거 개원을 하기 전에 이 그 사회 서비스원의 기능 자체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모든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런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복지가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식주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 에너지 복지라는 게. 그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업무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구태여 무슨 복지센터를 만들고 이거를 다시 떼내가지고 이거를 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 업무가 잘못됐으면은 업무 역량을 강화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맞지 않나요?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에 제 말은 그렇잖아요. 1차적으로 봅시다. 1차적으로 예. 이 복지가 의식주에 하나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의식주에.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인간 환경 자체를 보호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맞춰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업무의 과에 그 업무가 잘못돼서 부족하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을 강화시켜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첫째. 과에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니, 이 업무가 좀 그 로드가 많이 걸리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별도의 민간을 유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필요한 공무원이 한두 명 가서 그쪽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에도 그 에너지 복지센터 요거를 그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요번에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방금 하신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조례 보면은 이제 안을 이제 보시면은 나중에 에너지 복지센터를 이제 그 다른 그 관련 그 사회 서비스원에 위탁 위임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그 명시를 해놨습니다. 아니 보시오. 이 업무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 업무가 의식주 업무의 하나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왔던 업무지. 예? 연탄부터 시작했다 아닙니까? 연탄부터.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연탄.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이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정도로 센터를 만들게 되면 이 행정이 잘못됐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뭐 연탄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 바우처로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지역에서 하는 거는 행정 업무를 더 역량시키가 해야 되는 거지. 안 되니까 의원이 이걸 대가지고 더 업무를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거를 말하는 행정 미스지. 근거를 말하는 이때까지 이제 일부는 해왔지만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또 과장님 말씀을 또 실수하는 거예요. 일부러 해왔다는 게 의식주에 관계된 에너지잖아요. 이거는 아니 일부라는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랑의 햇빛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뭐 LED 교체라든지 아니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의식주와 관계된 행정을 우리가 살정책부터 시작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부터 다 해왔잖아요. 그게 삶 자체가 이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거를 지금까지 못 해왔으니까 의원이 이거를 발의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행정의 미스를 커버한다 할 정도로 이제 행정이 잘못된 거지. 이제까지 온 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해왔습니다만은 요거를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뭐 효율적으로 안 했으면 효율적으로 왜 못 했습니까? 그럼? 아니 과장님 계속 말 실수하고 미스하는 부분에서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못 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요 사업이 지금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안 해본 업무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니 이제까지 시청에서 국민들 에너지를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 해줬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국가 바우처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사람이 의식주 제가 했잖아요. 의식주에 들어가 있다 하잖아요. 집 먹는 거 그다음에 뭡니까? 에너지 아닙니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시원한 여름을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정리를 좀 아니, 하겠습니다.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냥 행정 편의주의 형태에서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해.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뭐 당연히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든 아까 김성덕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의식주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복지도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의 어떤 보편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 당초 예산에 15억을 확보해가지고 울산시로서는 최초로 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제주도라든지 경기도는 이미 이제 그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그 이런 전기 요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국가 바우처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또 그 대상이 안 되는 또 일부 소외 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울산형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뭐 사랑의 햇빛 에너지라든지 LED 보급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울주군에 대해서 그 LPG 뭐 공급망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에 계속 해왔고 지금 이거는 별도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그걸 해왔다는 거죠. 예, 다른 거는 계속 그러니까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서 어떤 에너지를 위해서 취약계층이든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조례로 해서 지금 내년에 당장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울산형 이제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인데 아까도 이제 국장님이 뭐 설명을 한번 드렸었지만은 지금 한 3만 4천 중에 그 국가 바우처를 빼고 나머지 한 2만 2천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기 요금을 그 하절기 또는 동절기에 그 전기 요금을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기 요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지금 이거 울산시의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 7천 명 세대수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2만 7천 세대, 차상위 계층은 9,400세대. 이 분들을 모두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합해서 지금 국가 바우처하고 네. 가 있는 국가 바우처는 이미 그 1만 3천 가구는 국가 바우처로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가 대충 잡아서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7천이고 차상위가 9,4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국가가 대체해주는 중복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복되는 건 뺐습니다. 빼고 나머지가 2만 7천, 나머지 2만 2천 얼마다. 가구를 우리 시에서 그러면 지원합니다. 우리가 3만 6천 정도 세대에 공급을 그렇습니다. 해줄 예정이다. 예. 뭐 얼마 정도 지금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6만 7천 원 정도 가구당. 가구당 6만 예. 7천 원. 그럼 큰 돈이네요. 큰 돈이 전기요금 중에서 6만 7천 원을 예. 지원해 주는 거는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무슨 사업을 할 때 점만 찍고 그냥 형식상에서 그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이 조례를 수백 개 이렇게 만들어내도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조례에 의해서 뭐 지원을 다 해줄 수도 없는데 근거를 안 만드는 것보다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그 폭염의 한파가 많이 발생한다입니까? 기후 변화가 그 에너지 구입 비용이 많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 소요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지금 내년 당초 예산에 이제 15억을 확보했고요. 예. 지금 추진을 하면서 상황을 보고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일단 내년 이제 그 첫째 년도 사업으로 단년도로 일단을 그 시범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3년간 보니까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갔네요. 보니까 소요 예. 예산이 102억이나 들어갔는데 그다음 뭐 12도 30억이나 들어갔고 뭐 공동 모금에서도 65억이나 했고 그다음 에너지 재단에서도 한번 7억 넘게 뭐 이래 투입했는데 앞으로도 뭐 예산이 더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복지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에너지 복지 관련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10억은 전기요금, 하절기, 동절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에 한해서 올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어디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옳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고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번호 제1010호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안번호 제1110호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난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도로를 건설하고 도로가 발달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마을 진입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고 사용 중인 작은 마을 진입도로의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작은 마을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는 택시와 차량들이 다니고 상하수도 간도 묻고 도로 포장까지 해뒀으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분쟁을 외면하고 통행로를 막도록 방치하여 주민 간의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은마을 진입도로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마을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작은마을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10가구 이상 집단 취락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마을과 구, 군도나 면도, 이도 및 농도를 연결하는 도로 중 작은마을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 유통 활동 등에 공용되는 도로를 작은마을 진입도로로 정의하였습니다. 시장은 작은마을 진입도로의 노선을 지정 고시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와 구청장 군수와 협의하여 작은마을 진입도로의 정비를 위임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근거법규는 위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훈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중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네, 윤정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십 년 동안 마을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은마을 진입도로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시군구의 사무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해서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고요. 법제처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개별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 또한 상위법이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법령이 아닌 조례를 근원으로 한 작은마을 진입도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토지 수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성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010호 울산광시 작은마을 진입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과 근거 벗기는 제안 설명에서 진행하겠으며 입법의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오랫동안 도로로 지정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를 작은마을 진입도로로 지정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불리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건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작은마을 진입도로에 대해 정의하고 작은마을 진입도로의 노선 지정 고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행정 절차 없이 수십 년 동안 마을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며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의해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의한 바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정록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이 상위법에도 없는 이런 것들을 왜 올렸습니까? 거기서부터 잘라갖고 와야지 여기까지 갖고 올라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송철호 시장님이 무슨 맨날 뭐 안 되는 법 같은 것도 사인해주는 사람입니까? 시장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안 되는 법까지 불법까지 이렇게 저지르라고 시장님 사인을 하라고 지금 이런 걸 갖고 올라옵니까? 저 의원님 말씀 중에 의원들이 아무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올라왔고 이 말씀은 지금 드려야 잠깐만요. 제가 말이 안 말씀을 안 드릴 것 끝났잖아요. 같습니다. 예.
의원님이 이거는 송철호 시장님이 지금 이거 상위법에 의원님, 없는 걸 이거를 뭘 이거는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윤정록 의원님 발의하신 그 조례 안건입니다. 이거는 맞지도 않습니다. 이 불법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불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 대표로 의원들이 입성을 해서 와갖고 하지만은 불법까지 저지르라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있는 테두리에서 일을 하셔야지 법의 테두리도 없고 불법인 거를 상위법에도 없는 걸 이거를 검토하라고 오는 것 이게 맞습니까? 이 자체가.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윤정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여기 상근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그런 건입니다. 저도 이거를 지금 보니까 사인을 해준 것 같은데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자체적으로도 안 되고. 아니 이게 상위법에도 없는 거 길만 내주면 됩니까? 이 말 자체가 안 맞다 아닙니까? 상위법 저기 뭐야 계장님 이거 서류 좀 갖고 오세요. 위원장님 이거 중지 좀 해주시고 서류 갖고 오라고 하세요. 이거 상위법에 없는 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저도 꼼꼼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류 갖고 오세요. 그거 다 점검해보고 이걸 뭘 해야지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상위법에 없는 거 의원들이 이거 막 만들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서류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전영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방어는 안 했습니다만은 자료 요구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정확히 보고 하고자고 전영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일단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에 지금 바로 의사진행 방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손을 들어서 했으니 간략하게 정의만 몇 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로라 하면은 여기서 도로에 관계된 소로를 말씀하시는 건 그죠? 우리가 겪어낸 규격화된 도로, 법정 도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우리가 법정 도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도로에 관련 규정은 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 정비법,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이 정도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작은 마을 진입도로는 그 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설하거나 또 토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그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도로를 조례로 조금은 이제 합법화 해서 좀 사업을 좀 하자 이런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걸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도로의 개설대에서 개설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린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올해 전에 새마을 사업 등으로 인해서 이제 개설된 도로가 실제 사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정도로 해가지고 옛날부터 그런 도로가 있었다. 인정도로 했을 때 A라는 용지에 건축이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A라는 도로가 있어서 그거를 이격권을 해서 건축 허가를 줬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 이거는 도로가 아님을 해가지고 왜 도로의 규격이 2.45m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도로의 그 넓이, 그 폭이. 그래서 3m 형태가 아니가서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아도 행정적인 미스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계된 거 이런 거 보면은 뭐 면도, 이도, 농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거 전체 실태 조사도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가구 이상이라는 그 10가구 이상의 집단 취약 구조로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게 보면 제가 이제 중구 지역 의원이라 우리가 저 성안동 뒤로 가보면은 요 도로 폭이 3m 안 되는 도로가 너무나 많아요. 2m 안 되는 도로도 많은데 그러면 10가구 이상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럼 거기다가 도로를 전부 다 이렇게 되면 개설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희가 개설을 우리 해주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런 의무를 광역시장이 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도로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 보면은 거의 다 사유지거든요. 내 논이 좀 들어가고 밭이 좀 들어가서 해서 길로 돼서 계속 지금 길로 막을 수도 없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제 지역구도 사실은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서 저도 서로 잘 합의해서 몇 군데 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휴무가 큰 거 1000파이짜리 양쪽을 해가지고 그냥 엎어놨었어요. 그럼 한쪽만 올려놨거든요. 일단 통행은 좀 하자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울산시가 예산을 들어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일몰제도 이래가지고 또 지금 돈이 없어 난리인데 이걸 의외로 해놓으면 더욱더 분쟁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뭐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따지자면 아마도 뭐 셀 수 없는 만큼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행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서 있는 조례돼 있는 광역시장이 작은 마을 진입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지정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정권자가 되는 거고 지정권자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구군에 대해서 군수나 구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권한까지 자기 시장이 다 가져가는 고유 권한까지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법제처라든지 행정안전부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또 뭐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건은 기초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 예, 광역시장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기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저도 위원장님 여기에 관계된 정확한 법적인 어떤 규정을 저도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는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을 때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 제가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거를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나 도로법에서 제외된 도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 공용되고 있는 도로를, 그래서 그 도로를 제외된 도로입니다. 법에, 법근거에서. 우리가 보면 그 제외된 도로를 제가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핵심은 그겁니다. 지원을 우리 시가 지원 사업을 해서 구군과 협의해서 그 도로를 공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하자는데 그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로로 지정 고시하라는 겁니다. 하고 하자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겪고 왔을 겁니다. 분쟁이 대상이 되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 이래 나오고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 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없고 그 법에 금지 규정이 아니고 있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다른 지원 사업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 나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 모두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새로 내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 돼 있는 거를 도로로 공용되고 있고 택시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방치하지 말고 그래서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구군과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법률적인 검토도 여기서 다 거쳤습니다. 부서에서 거치면서 이것도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것도 최민수 소장님께서 그 5군데가 4군데가 관련 부서에서 법률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최민수 소장님께서 얘기한 게 작은 마을 진입도로 지정 예산 지원은 울산시의 사무를 규정해 조례 진행 가능할 것이다. 울산시장이 이거 지원을 통행로 중에서 예산 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노선으로 규정하는 형식은 적절하다고 최민수 소장님이 법률 검토를 거쳐가지고 대안으로 자기가 제시한 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그래서 구군에 오히려 하면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임을 하면 자꾸 위반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국내지책으로 그래서 최민수 소장님의 이 대안 지시한 거를 반영을 해서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어려움 있는 자기 땅인데도 도로로 인정이 안 돼가지고 어떤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또 자기 땅에 옛날 이제 뭐 새마을 운동 때부터 해서 뭐 강제 포장을 당한다든가 그다음에 땅 속에 이제 뭐 상수도나 뭐 하수도 같은 것도 뭐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게 이제 돼 있는 그러한 땅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작은 도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로 그냥 막아버린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걸 또 제재할 수도 없어요. 그걸 막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가서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걸 왜 고민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제 3조에 보면 작은 도로 진입도로 통행로를 작은 마을 진입도로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요 문장에서 이제 그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우리가 가져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지적이 집행부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들어보면은 같이 논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장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권익위원회 같은 데서 의회에 우리도 뭐 공고사항 같은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공고사항을 저희 무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고시 할 수 있다를 지정고시를 공고할 수 있다 해놓으면 사실 우리가 지정고자 되는 건 아니죠. 예. 예, 그냥 이제 공고만 하면 해주는 거죠. 예. 뭐 그 정도에서는 어떻게 발의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할 수 있다는 건 지정권자 돼버리는 거고, 지정고시를 공고할 수 있다 정도로 해놔놓으면, 뭐 어차피 발의하시는 의원님도 그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기초단체하고 좀 논의라도 좀 해봐라는 얘기로 이 조례도 만드신 것 같고 해서, 공고 정도를 하게 되면 지정권자도 그 권한을 갖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그게 뭐냐 하면 밑에 보면 4조에 경비를 협의해서 구청장 군수와 협의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고하고 나서 그래서 뭐 하겠다 하면 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제 동의했기 때문에 일부 뭐 이렇게 예산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지정고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조항으로 굳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최민수 소장님의 말씀은 시장이 지정고시 해야지
구청장 군수보고 지정고시 하라고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권고는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조항을 권고할 수 있다를 하려다가 그걸 바꾼 게 시장이 지정고시하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작은 도로를 정비하는데 그래서 지원하기 위한 시장이 지정고시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그런데 근거를 그렇게 마련해야 되면 네. 그냥 기초단체에서 하던 사무를 네. 시가 그냥 받아보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받아가셨으니까 시 예산으로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버티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 사항은 의원님 그 기초단체에서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도로법이나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제정되어 있는 거를 제외한 도로거든요. 그 범위를 넘어선 그러니까 기초단체도 도로를 관리 안 하고 있고 구군에서도 관리 안 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정비법 외의 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부분에 사도가 있는 부분을 보상을 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항 보시면 도로정법 외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러니까 군에서도 관리 안 하고 시에서도 안 하고 있는 통행로 이미 도로 포장이 다 돼가 길이 돼 있어요. 그걸 방치되어 있는 걸 지금 하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이게 통과되면 어떤 이제 효과가 벌어진다, 뭐 사업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통과가 되면 우리 이제 구칙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울주 군과 구군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고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따르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되면 도로가 기존 그 방치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돈의 문제를 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 지원의 문제. 이 돈은 이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거의 다 보상이 다 나갔어요. 부분이 보면 다 사이즈가 조금씩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나가면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시가 구도 관리 안 하고 시도로도 관리 안 하고 구군도로도 관리 안 하는 걸 우리가 예산을 구군에 좀 지원을 해서 이걸 미불용지 보상금을 좀 우리가 넣어주든지 해서 해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전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장과 군수가 협의해서 뭐 해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지정고시를 하고 시장이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오히려 싸움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싸움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엔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고 싸움을 붙이는 형태의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 사항은 이 도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간 방치해온 게 뭐 사실은 이걸 새마을운동 이후에 거의 그 방치되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일은 또 다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수 광고도 묻어놓고 다 해놨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그 수십 년간 뭐 수백 년 살아온 동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이거 이행 안 되고 다른 의원님들 뭐 하셨대요 지역에서 그 수십 년간 안 되던 거를 왜 우리한테 다 넘깁니까? 그 지금이라도 제가 바로 네, 잡아가자. 지금이라도 이걸 수십 년간 안 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싸움의 논란이 심해지고 그럴 거라서 이거 말썽이 될 거라서 안 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금 보면 지역구에 의원님들께서도 하면 시끄러운 데 많을 겁니다. 아마 이 지역 우리 울주군 지역도 많아요. 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 주민들끼리 싸우고 소송하고 그러니까 난립니다. 주민들끼리 계속 싸움이 일어났던 거는 그만큼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상위법까지 입안해가면서 이렇게 저희 보고 결정하라고 이 안을 들고 온 것까지도 행정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도로로 쓰면서 행정해서 의원님 행정도 법 안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것까지 만들어갖고 굳이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요거는 상위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도로법을 배제한
이거는 주민들 간의 싸움에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싸움을 우리가 붙입니까? 주민 간의 싸움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행정이 좀 이래 풀어가자는 겁니다. 그 취지입니다. 동네 싸움까지 의원이 다 개입을 해야 됩니까? 이 동네 싸움은 이 동네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것 간의 같고 싸움이야. 괜히 우리가 이걸 승인해줬다가 싸움 날 것 같아갖고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의원님. 아니 동네 싸움 나는 것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동네 싸움에 일단 제 의견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동네 싸움에 전영희 많이 하는 게 의원님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전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해야죠. 지금 자료를 갖고 오라 그래서 자료는 들어왔고 예, 상위 법령에 대해서 이제 그 위배가 된다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 작은 마을 진입도로 업무는 기초자치단체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조례는 통과할 수가 없고요. 이 조례 자체를 저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벌이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개최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번호 제106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네, 의안번호 제106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차요금의 비대면 자동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주차 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주차요금 징수와 경감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주차요금 경감을 신설하며 그 외에도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주차 결제 시스템 이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입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밖에 경감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차요금의 경감 등에 따라서 100원 미만의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요금을 계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군 사무인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와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일부 삭제했습니다. 근거법규는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첨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규제사무심의 부패 영향 평가,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심사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과 근거법규는 제안 설명 있게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스마트 주차 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및 경감과 자원봉사 활동 장려를 위한 주차요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스마트 주차 결제 시스템의 정의와 주차요금 경감 대상을 추가하였고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및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용어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점차 자동화,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주차요금 비대면 자동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주차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법에서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무인정산, 스마트 자동 결제 등의 자동화 정산 시스템 확산으로 카드 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주차요금 경감 시 대금 미만 절차까지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세액 수입 감소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스마트 주차 결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시민 이용률을 높이고 스마트 주차 시스템의 도입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울산 용역 울발년에 이제 그때 주차장 증축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막 우리가 용역조사 맡겼을 때 일단 주차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받은 바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울산광역시가 사실 이제 자가용 사용하는 게 여러 이유 중에 공용 주차 비용 자체가 너무 사다. 그래서 사실 좀 부산하고 서울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는 뭐 한 3배까지도 차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좀 올려야 된다. 그리고 공용 주차장의 어떤 공용 주차장 이용료를 조금 올려야 오히려 그 옆에 이제 개인 주차장들도 오히려 사업 타당성이 나와서 이제 주차장을 관에서만 다 이렇게 보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알고 있었고 정책은 그렇게 가겠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를 깎아주겠다 이게 이제 나오니까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 배경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우리 시 주차료가 우리 광역시 될 때 그때 책정된 금액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 1급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000원, 2급지는 1시간에 500원 정도. 타시도에 뭐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한 5,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올바른 영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왔었고요. 의원님, 이 부분에 이제 10% 경감이 왜 들어가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그 부분은 10%를 감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좀 더 급하다라고 해서 일단 감을 했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들 그 주차 요금을 감면해주는 요인들이 지금 그 조례에 반영된 게 한 1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장애인, 뭐 경차, 뭐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해주고 있는데 이런 이제 감해주는 이유가 사실은 뭐 돈의 문제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자긍심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돈의 문제보다는 10%를 감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겠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런 기존에 그러면 이제 그 주차 징수원이 그 있는 시스템하고 자동 결제 시스템을 해놨을 때 운영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지금 주차 묻고 싶은 주요는 예. 10% 감면해 주잖아요, 지금. 네네. 예, 그런데 그 10%보다 큰가 적은가? 지금 저희들 그 전체적으로 비용 분석을 해봤는데 10% 감했을 때 한 8,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하고자 하는 데가 25개 주차장이거든요. 네. 거기서 한 8, 9천만 원 정도 비용 손실이 올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건비로 치면은 인당 뭐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요. 인건비보다는 뭐 훨씬 더 적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25곳에 보통 한 3분 정도 근무하세요? 지금은 뭐 무인으로 지금 이미 하는 데도 있고. 예, 아니 그 예. 근무하면 예, 만약에 몇 년 정도 한다면은 교대 예. 근무까지 있어야 되니까. 예, 한다면은 뭐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예. 아, 그러면 요걸로 줄어들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운영 효율 때문에 자동화 스마트로 바꾸는데 이거를 오히려 이제 좀 명분 만들어서 장애가 지금 새로 할 곳이 25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존 이제 이 시스템은 이제 그 기존에는 이 시스템은 이제 비대면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차 결제를 하려면은 뭐 카드를 내든지 돈을 지불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등록해 놓으면은 비대면으로 카드 지불 없이 바로 입차 출차를 하면은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카드 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10% 깎아주는 게 한 8, 9천만 원 정도 손해 보긴 한데 운영 지출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 운영 지출 측면 그리고 뭐 대기 시간 뭐 이런 거 볼 때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이래 놓고 나중에 또 인상분은 또 전체적인 인상분 갈 것이다. 주차요금 인상 부분은 별도로 또 좀 그건 고민을 언제 해야 될 것 하실 같습니다. 건데? 예. 이게 뭐냐면 어차피 인상폭은 더 많이 할 건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게 안 낫습니까, 차라리?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그 주차장 감면하는 그 내용들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 10% 요거만 좀 보지 마시고요. 다른 감면 차원도 좀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경차 50% 받는 분들은 이중 감면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큰 않고. 거 하나만 이제 감면해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스마트 주차 결제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좀 있으면 이제 홈페이지로 안내를 할 건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사전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PC나 휴대폰을 이용해서도 그렇습니다. 예. 등록을 할 수 있고. 예. 그럼 이거 스마트 주차 결제 시스템을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 한 25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네. 준비하고 있는 곳이 네네. 먼저 태화강 주변 주차장 여기하고 또 부설 주차장 좀 큰 것들이 많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문수구장 이런 부설 주차장 그리고 그 외에 그 동구 쪽이나 이런 데 외곽 쪽으로도 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대한공원이라는 이런 큰 주차장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 25군데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차가 진입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나오고 한다는 얘기고. 아마 이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 사전 등록을 하고 네. 입차를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남바를 인식해서 요거는 등록된 차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계산이 되겠지. 들어가서 나올 때 다시 이 차는 산정 등록이 된 시스템이니까 요거는 바로 그 처음에 통과될 수 요구한 있도록 한다. 등록한 그 외에 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들은 나오면서 결제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 결제 방식은 카드입니까 현금입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주차장마다 좀 사정이 다른데 일부 조그만한 곳은 카드로 전부 이제 운영되는 데가 있고 또 물론 현금도 지불해도 되지만 또 사람이 이렇게 받는 것도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그렇게 결제 방식을 다양하게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저희들 그 비대면을 한다고 해서 다른 그 지불 방식이 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점차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뭐 사람이 직접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 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마트 주차 결제 시스템을 하기 위한 것들은 차량 정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그거를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뭐 특히 또 코로나 때 뭐 지금 같은 데는 또 이렇게 사람 간의 접촉 이런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또 편리할 거는 같은데 아무튼 뭐 기존의 방식대로 또 사람도 존재하고 뭐 카드도 존재하고 한다니까 다양한 방법을 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하여튼 이렇게 이제 또 발빠르게 움직여줘서 스마트 또 주차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환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번호 제106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고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와 회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일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윤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안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현재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현행화를 위해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공장 등의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 표시 규격 및 표시 방법을 규정하였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제23조 2항의 5개 광고 심의 처리 기간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광고물 실명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군수가 구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 법규는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32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제2조, 제8조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배부된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 사무심의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에 따른 심사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 예우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상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 옥외광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업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 있게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벽면 이용 간판 표시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 광구 심의 처리 기간 조정 및 재심의 신청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및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 광고물 허가 신고 및 민원 처리 등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공시설을 하는데 벽면 하는데 그러면 그 일반 그 우리 상업시설 이 자체 벽면에서도 안 그러면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형평성의 원칙을 줘야 될 건데 일반 모든 형태에 대해서 이 벽면 활용하는 거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2.4m에서 3분의 2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의료시설이라든지 그럼 의료시설이라든지 뭐 공동주택 이런 걸 했을 때 거기에다가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벽면을 했을 때 그럼 일반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일반 건물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요거 지금 요 대상이 예.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시설, 그러니까 공장 공동주택, 등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건축부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다 적용 가능합니다. 모든 건축물이 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벽면 광고에 대해서 허용이 이제 오픈돼도 안 개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표시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예. 일단 광고 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똑같이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2.4m에 3분의 2, 벽면 넓이에 2.4m에 벽면 전체 넓이의 3분의 2. 예, 그거 적용 가능합니다. 아무 이상은 없다, 그죠? 예. 이상이.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옥외 광고물 있잖아요. 일부 개정된 안이 어떤 안에서 어떻게 변경되는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종전에는 보면은 예.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예. 실제로 예를 들어 공동택을 예를 들자면은 무슨 액세스 아파트 이런 게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번에 이제 신설해서 아파트를 비롯해서 모든 그 건축부 시행이 일어난 건축물에 대해서 다 그 규정을 새로 신설해서 하는 거고요. 현재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종전의 규정에 보면 시행령과 조례에 대해서 그 좀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영의 기준이 아닌 조례에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라고 조례에 따른 몇 조라고 표시를 했고요. 변경사항이. 그 다음에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격을 표시 방법을 이제 신설한 거를 명문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이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뭐 주유소라든지 가스 충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동차의 뭐 충전 시설의 표시 등이라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광고 표시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표시를 하게 되면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이나 또는 미관에 해치기 때문에 오는 것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비를 위해서 그렇다면 한 가게 점포 한 점포에 몇 개밖에는 못 한다라든지 뭐 규격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한 개가 기본입니다. 예.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개 광고물 심의를 거쳐서 예. 완화 규정을 표시의 변경에 대한 완화 규정을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할 수 있고 크기는 이미 있죠. 결정돼 있죠. 크기는 이만큼 벗어나면 안 된다는 크기의 규정은 있죠. 예, 크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 이제 심의를 신청해서 할 수 있다. 이번에 이제 심의에 대해서 이제 처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명시를 하는 사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얽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국장님을 비롯하는 관계 고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전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 대상 기관과 부서, 출석 공무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6개 기관과 부서로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136건으로 시정 58건, 건의사항 78건입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6페이지에서 45페이지를 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6페이지. 실국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경제국 16건, 혁신산업국 13건, 미래성장기반국 9건, 도시창조국 11건, 교통건설국 22건, 농업기술센터 6건, 종합건설본부 7건, 차량연구사업소 5건, 농산물 도민시장 관리사업소 4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7건, 울산도시공사 6건, 울산테크노파크 8건, 울산경제진흥원 9건, 울산신용보증재단 1건, 울산정보산업진흥원 6건, 울산일자리재단 6건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희 의원님. 네, 의견을 제시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누구보다도 또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또 어느 위원회보다 좀 더 촘촘하게 또 이제 일이 또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거 다 잘 압니다. 하여튼 감사함을 드리고요. 준비를 아주 진짜 보기 좋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왜 시정권하고 건의권하고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거를 뭐 건의사항, 시정사항 뭐 이런 것이 저희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시정이나 건의사항이나 분류해서 건의사항은 뭐 안 들어주고 시정사항은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사항은 들어주고 뭐 이런 겁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그 시정사항은 꼭 나름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꼭 고쳐야 될 네. 그런 그 사무라고 생각하고요. 건의사항은 어떤 객관적으로 볼 때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는데, 근데 어떤 그 의원님 어떤 주관이 많이 좀 어떤 주관이 좀 많이 개입된 이런 거로 판단됩니다. 일단 그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꼭 관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는 시정을 꼭 바랍니다라고 그 말 속에 그 얘기를 꼭 남겨야 되겠네요. 그건 네, 제 생각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예, 하여튼 꼼꼼하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기간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